영상입니다.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렇게 딱 요거 갖고 금방 진단할 수 있어요. 자, 이 인플러스트레스를 한번 보죠. 레디안 아터리에 픽스너스가 있으면 여기는 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러스트레스 수도꼭지를 한 번만 틀어놓은 거죠. 우리 쫄쫄쫄 들어오니까 여기는 스테노시스의 다운스트림에 해당되죠. 쫄쫄쫄쫄 물이 들어서 스릴이 감소되고 펄스도 감소됩니다. 어네스토모시스 한 부위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다운스트림에서의 스릴은 감소하고 펄스는 감소돼요. 둘 다 오그멘테이션 테스트를 하면 오그멘테이션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가장 우리가 흔히 보는 레프트 베이더세팔릭 피스툴라에서의 적사 아네스토모틱 스테노시스에는 우리가 흔히 요 스테노시스에는 바로 디스탈 부위에 이렇게 애뉴리즈말 체인지를 흔히 봅니다. 이것은 여기가 좁아져서 압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애뉴리즈말 체인지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레디오세팔릭 피스툴라 환자 중에 이 손목에 애뉴리즘 자꾸 커지는 환자 여러분들 병원에 많이 있죠. 그게 다 이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 부위에서의 펄스는 증가되겠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를 지나자마자 시스톨릭 스릴이 들릴 테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스릴도 감소되고 펄스도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오그멘테이션 테스트는 이런 부정상일 거고요. 인플로 스테노시스의 특징은 펄스가 약하고, 그래서 피스툴라가 플랫해서 잘 만지지 않아서 캐뉼레이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다 인플로 스테노시스가 대부분이고, 스릴이 약하고 오그멘테이션이 잘 되지 않고, 적스타나스모틱 스테노시스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그 스테노시스가 있는 바로 지나자마자 시스톨릭 스릴이 들리고,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 바로 디스터브에 이런 애니리즘이 흔히 생긴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웃플로 스테노시스, 인플로 스테노시스의 대표적인 것들을 다 학점을 가지고 보고 다 만져보고 지금 다 했어요. 검사하고 쉽게 진단이 다 되고 어디에 있는 위치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믹스드 스테노시스입니다. 인플로 스테노시스도 있고 아웃플로 스테노시스도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서로 증상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단이 늦어져서 스로보시스가 올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레디오세팔릭 피스툴라인데, 여기가 엘보입니다. 여기 이제 아웃플로 스테노시스가 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인플로를 보면 여기에 인플로 스테노시스가 적사 아네스모틱 스테노시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 아웃플로 스테노시스도 있고 인플로 스테노시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참조하는 이제 바디 오브 피스툴라죠. 그러면 이 부위에서 우리가 만져봤을 때 이 부위는 인플로 스테노시스에 대해서는 다운스트림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인플로 스테노시스에 다운스트림에서 스릴은 감소된다고 그랬고 펄스도 감소된다고 그랬죠. 수도꼭지가 하나밖에 안 열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동시에 이 아웃플로 스테노시스에 대해서는 업스트림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아웃플로 스테노시스의 업스트림에서는 스릴은 감소되는데 펄스는 증가되는 거죠. 얘가 좁아졌으니까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효과가 같이 돼서 스릴은 더더욱이 감소되고 펄스는 서로가 상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심하면 펄스가 아주 약할 거고, 이게 더 심하면 펄스가 조금 강하겠죠. 하지만 요거만 있었을 때는 펄스가 엄청 강할 텐데 얘 때문에 펄스가 상대적으로 덜 강하게 되고, 얘만 있었으면 스릴이 펄스가 엄청 약할 텐데 얘 때문에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왔는데 물어보면 어제 투석할 때까지 투석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혈도 잘 되고 투석할 때 뭐 압력도 높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병원이 액세스 플로우를 재는 서비런스를 하는 병원이라면 투석할 때 괜찮아 보이는데 액세스 플로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평소에 액세스 플로우가 800 이렇게 되는 환자가 200, 300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이상하구나. 이거 금방
같이 믹스드 스테너스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런 두 가지가 다 보일 수 있어요. 팔을 들으면 완전히 콜랩스가 안 됩니다. 이게 아웃프로스트러시 때문에 그 약간 디스텐션도 있어요. 그리고 오그멘테이션 테스트를 하면 또 오그멘테이션도 또 잘 안 돼요.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포람의 루크라프트의 어느 쪽이 동맥이고 정맥인지 뭐 청진기로 들어보고 뭐센 쪽이 동맥이고 그런 얘기 다시 하지 말고요. 에이펙스 쪽을 꽉 눌러서 혈류를 차단시키면 펄스가 느껴지는 쪽이 동맥입니다. 자, 이런 피스툴라의 이 피스칼 익스텐션을 가지고 얼마나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 비교 기준을 혈관 조영술이나 초음파로 했을 때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가 의정부 선보병원에서 우리 김영옥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센시티비티가 85%, 스페시피티가 80% 굉장히 높죠. 굉장히 많이 맞춘다는 거고요. 카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